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7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7월 23일 금요일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36%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사흘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은 이틀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둔화된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이 1.04% 상승하면서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지난주에 이렇게 극적으로 V자 반등을 만들었다라는 거 아주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다시 다음 주에는 랠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여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금요일장에서는 나스닥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가 0.13% 상승 마감했죠. 하지만 금일 새벽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나라장 20일 이동 평균선은 회복해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갱신을 다시 한 번 더 시도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까지 거의 나스닥 차트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전일 급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는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날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외국인이 10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아침에 카카오 게임즈가 잠시 하락을 했죠. 이 97,700원까지 저가가 왔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목요일날 외국인의 순매수 100만 주 중에는 이 단타 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그 다음날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보시면 자 9시 10분쯤에 이 프로그램 매도가 한 10만 주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단기간에 단타치고 나가는 그런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아침 저점을 보시면 그 전일 금요일날 단기 저점이죠. 이 97,000원 여기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97,000원 초반대에 오면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저점이 97,700원 거의 98,000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00원 정도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여기서 단타 매매를 위한 매수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단타 매매는 1%, 2%, 크게 3%, 4%그 정도 노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1%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 게임즈 한 12시 반 부분에 이렇게 다시 급등을 해주죠.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외국인이 10만 주 조금 넘게 매도하던 물량이 다시 여기서는 매수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10만 3천원까지 다시 상승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날 카카오 게임즈를 철저히 프로그램 상으로 매도하면서 이렇게 단타를 쳤다라는 거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 주에도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틀 사흘 정도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 많이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에 외국인 기관 수급 이탈이 있는지의 여부 그런 걸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역시 양호한 주가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주고 있지만 거래량이 폭발적이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죽은 새로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SK 이테크놀로지도 다음 주에 이 수급이 중요하겠죠. 수급과 거래량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얘네들은 지금 현재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올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슈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고가라는 건 지금 주가가 그만큼 많이 상승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하락 조정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거래량을 수반한 신고가가 나오면 충분히 장중에는 단타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종목 중에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상승폭이 컸던 종목이 유니드입니다. 자,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크게 관여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2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이유로 상한가를 갔죠. 자, 거래량도 얘가 뭐 엄청 터뜨렸습니다. 뭐 거래 대금도 1,900억 원 정도 터뜨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 부분에 매수를 했습니다. 10만 4,500원. 이 부분에 매수를 했던 까닭은 얘가 상한가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가지고 상한가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첫 번째 한번 무너졌을 때는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뭐 코스닥 테마주가 아닌 뭐 수급과 거래량을 받쳐주고 오늘 뭐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104,500원 이 부분은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 번 더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얘가 뭐 장막판에 상한가를 붙였죠. 장후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그렇게 강하게 붙이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상한가의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시간 외에 상한가를 붙였죠. 얘네들은 뭐 상한가를 붙이면 시초가 갭 시작이 한 4% 5%입니다. 얘네들 충분히 뭐 단타 거래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월요일 아침 10만 4천원 5천원 이 부분을 뭐 저점으로 잡으시고 뭐 거래를 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초가를 뭐 회복해 주는 구간, 그런 구간에 매수를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유니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니드와 함께 또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유니드와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 금요일 날 15% 정도 상승을 했죠.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죠. 200만 주 정도 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애들은 아까 보셨던 카카오 게임즈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매를 띄워놓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래꼬리를 달린 채로 이렇게 양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꼬리 부분에서 아침에 매수를 하면 짧은 양봉 아니면 짧은 음봉만 만들어도 종가 부분에 다다르면 오버나잇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침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 자리가 가격이 점점 반등을 해준다면 절대적으로 내가 유리하다는 거죠. 여차 마음만 먹으면 계속 갖고 있다가 오버나잇 홀딩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얘네들이 뭐 한 3% 4% 정도 뭐 하락을 해주면 그 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유니드,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음 주 중에도 관심 깊게 관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이언트 스텝 4%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알체라 2% 상승이 나왔습니다. 덱스트 단기 과열 완화 장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3.3% 상승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은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뭐 이 신규 관련주죠. 이노뎁이라는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14% 정도 상승을 나타냈고요. 얘가 뭐 신규 관련주도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도 이렇게 묶여 가지고 아주 좋은 시세를 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노뎁을 거래를 했습니다. 이 이노뎁을 2시쯤에 이렇게 기고 있는 상태에 25,000원 여기에 종가 오버나잇을 하려고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5,000원 여기에 25,000원 보합 부근에 오버나잇을 하면 다음날 뭐
한번 슈팅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음날 또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 또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운 좋게 얘가 오후에 이렇게 슈팅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버나이트를 계속 갖고 가려고 하다가 27,000원 초반대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한 7, 8%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하지만 얘가 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종가상 28,500원에 끝이 났고요. 시간의 가격도 6.8% 상승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뭐 수익은 내긴 했지만 원래 오버나잇 하려고 했던 그 작전 그걸 유지했으면 더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거래를 하실 때도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크게 많이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갭 상승을 하더라도 얘네들 잘못 따라잡다가는 이렇게 급락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단타 거래를 하실 때도 하락의 폭을 좀 크게 잡고 거래를 하면 월요일 아침 고점 대비 뭐 한 10% 정도 아래에서 매수를 하면 단타 거래를 통해서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노뎁은 이렇게 거래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메타버스의 대장주였죠. 이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알체라 뭐 덱스터 금요일 날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신고가를 뚫어줘야겠죠.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알체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상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알체라 얘 같은 경우에도 다시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지금 저점이 47,000원대 초반이죠. 뭐 하락을 하더라도 47,000원 초반 이 부분을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자리가 무너뜨려 가지고 얘가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주 다음 주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뱅크 관련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주었죠. 예스24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청약을 받죠. 때문에 다음 주 월화 정도는 이렇게 다시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가 다른 모습을 만들더라도 추가 상승, 추가 슈팅을 노리고 여기서 종가 오버나잇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카카오뱅크 상장한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었고 카카오뱅크의 관련주, 예스24, 한국금융지주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알고 있었죠. 마지막 카카오뱅크가 상장되기 전에 세력들이 한번 이렇게 해먹고 놓으려고 이렇게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이렇게 한번 슈팅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끝물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스24 한국금융지주 다음 주 월화 양이틀과 짧은 단타는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스윙으로 길게 끌고 간다 그런 전략은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